네, 안녕하세요.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올리겠는데요. 토지 분석하는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토지 매물을 분석할 때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구역, 그리고 제주도만 있는 보전관리 지역, 도로, 상수도, 하수도, 문화재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올리기는 무리고요. 해서 오늘은 용도 지역, 다음에는 용도 지구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건데 단순하게 사전적인 인풋만 아니고 제주도 지도를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좀 현장감 있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용도 지역이 제주도에만 많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신경 쓸 필요 없는 용도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첫 번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 포털 사이트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공부할 때는 지도랑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 지도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제주도 전 지역을 본인의 집 앞 마당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입지 분석과 또 지역적인 특색을 알기 때문에 토지를 앞으로 분석을 하거나 개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 쌓일 겁니다. 절대 지도 보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특히 보실 때는 현장감이 있게 위성으로 항상 지도를 보시고요. 오늘 소개할 용도 지역, 바로 도시 지역과 지금 이렇게 색깔 있는 거 보이시죠? 녹색 부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 쪽으로 많이 도시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해안 쪽이지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바뀔지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중산간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영어교육 도시가 있죠. 영어교육 도시가 가운데 있는데 이쪽에 서광이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저지 청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나 취약지구 위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중산간 마을에는 없구나라고, 해안 쪽에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고, 그러면 제주도 용도 지역이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뭔가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용도 지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는 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죠. 그 밑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시켜 버릴게요. 제주도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용도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원아파트, 신제주에 있는 제주시의 재원아파트 쪽이나 서귀포시 혁신도시 쪽의 일부 구간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여러분들이 보통 찾는 건 아니죠.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물건의 필지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될 필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공업지역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이 있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은 주택을 지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용도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일 때는 다른 용도 지구나 지역 그리고 타 법령에 정한 제한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리 지역도 같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 관리 지역만 설정되어 있으면은 주택을 지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로 보전이라는 붙은 곳에는 항상 행위 제한이 강한 친구들이 따라올 때가 있죠. 생태계, 경관, 지하수, 그리고 문화재, 그리고 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보존관리 지역은 추가로 다른 법령을 체크를 더 해야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용도 지역 위주로 체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만큼은 알고 계셔야겠죠. 1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그리고 2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60%인데 자연녹지 지역은 80%입니다. 용적률이.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80%까지 보시면 되고요. 취락지구가 붙게 되면은 녹지 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로 바뀌고 관리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찾으시는 용도 지역이 읍면 지역의 전원주택 또는 뭐 카페, 게스트하우스 부지 이런 부지를 찾으실 거기 때문에 기존의 도심, 번화가 지역의 매물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신제주 지역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가운데 준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그 외적으로, 그 외 교외 지역으로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지 보전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땅을 찾을 때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읍면으로 가게 되면 그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토지를 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의외로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산간 쪽으로 가면 보전관리랑 생산관리 지역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안 쪽으로 따라서 움직이면 중간중간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위주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주로 설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층 위주로 아파트 위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 여기 곽지해수욕장 인근에 지금 이쪽이 도시지역으로 바뀐 곳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 지역이 됐죠. 이런 비슷한 곳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판포리 지역, 지금 보시는 판포리 지역, 판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도로 봤을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안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지역을 좀 감안하셔서 고려하셔서 보시면 뭐 유용하실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지역들이 무조건 다 도시 지역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토지의 뭐 적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들을 감안해서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같은 값이면 이런 지역을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서귀포시 신돌이나 대정, 그러니까 한경면의 고산 밑에 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대정읍사무소가 있는 곳이나 한경면 고산리 사이는 도시 지역인데 이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점은 향후에 도시 지역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어서 또 중간에 생산 관리 지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한 바퀴 삥 둘러보면 또 안덕 사계리,
이쪽 바다 전망이 예쁜 곳인데요. 사계 초등학교가 있고 삼방산 사이에 이쪽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펜션들도 있고 집들이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쪽 지역도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 지역으로 바뀌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긴 해요.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도시 지역과 해안 쪽에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들, 이를테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특히 월정리, 지금 월정 해수욕장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에도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서 투자를 하면 좋고요. 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을 때는 도움되는데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이 많이 있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바뀔 때 조금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주도 지역을 봤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낫죠. 지을 수 있는 용도라든지 건폐율과 용적률에서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차후에 영상에서 올리겠지만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여건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용도 지역만 보고 자연녹지 지역이면은 또 개발이 용이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한림읍 금능리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는 밑에 굴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서 일부 개안이 굉장히 제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만 보면 안 되고요. 녹지 지역 외에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주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용도 지역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아까처럼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외워 놓으시면 빨리 외울 수도 있고 또 쉽게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법에 나온 대로만 이제 읽어 놓으시면 기억이 오래 가질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취락지구나 경관지구가 더 중요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올려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